명태균 씨 얘기부터 네. 또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죠. 명태균 씨가 계속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본인 목소리를 직접 내주셨어요. 자,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게 이 얘기예요. 2021년 6월에 처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두 부부와 전화통화를 했다. 매일 아침 했다. 그리고 전화통화 방식은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두 분이 같이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인수위 들어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수위에서 역할이 이제 인수위원들 뭐 각계각층의 오는 위원들 면접을 봐줘라. 이 사람 괜찮은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본인이 거절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본인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얘기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천 개입.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인터뷰 말미에 그 얘기 명태균 씨가 했거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거의 얘기 안 했어요. 네. 그거 얘기하면 뭐 뒤집어져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용산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직 핵심적인 거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나이 건드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분의 진실성을 0에서 한 100%, 0%와 100%냐. 0%는 완전 불화. 네. 100% 창작 소설이라고 하면 100%는 모두 진실 뭐 이렇게 네. 하면 그 사이에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꽤 높게 보시네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굳이 본인이 이렇게 없는 거를 지어서 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의 반응들이 보면은 완벽하게 부인을 못하는 게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있었던 건 맞는데 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는 내가 다 했다라는 거고 명태균은 근데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본인을 고평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고 부분 제가 아는 정보하고 좀 다른 게 꽤 많았어요. 그래요. 윤석열, 김건희가 원래는 이준석 좋아했었다.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네. 싫어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구나. 원래 네. 좋아했었는데 친윤계에서 워낙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바람에 싫어하게 됐다. 약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일이 아니다? 없어요. 인간 자체를 싫어했어요. 이준석이라는 인간 자체를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준석은. 왜 안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랬을 수도 저랬을 텐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 이준석 의원도 예전에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더라. 김건희 여사가 이상하게 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가 언제 원래인지 이게 제가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는데 네. 좋아했으면은 입당 때 이준석 없을 때 갔겠어요? 당 대표 그러게요. 있을 때 가야지.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싫어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 원래는이란 단어를 뺀 평가라고 봐요. 그 입당 시점 그때는 싫어했죠, 맞죠? 입당이 7월 30날이니까. 네. 명의 윤 대통령 만난 건 6월 18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적어도 그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는 이준석 대표 만나는 거를 굉장히 원했고,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 좋아했고, 뭐 햄버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랑 사실이 달라요. 햄버거 그 얘기 좀만 자세히 해주세요. 아니 햄버거를 햄버거를 먹으며 뭐 대화를 했다 뭐 네. 그게 있어요. 처음 만날 때 그때 김건희 여사는 표현이 윤 대통령에게 윤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준석 대표 의견에 이렇게 뒷받침해주면서 대화를 같이 나누고 뭐 그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싫어했다 이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명태균 씨가 얘기한 대로 친윤들의 공작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게 맞는 거예요? 친윤의 공작? 이런 말씀에 신뢰감이 떨어지죠.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복덕방 가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뭔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준석 대표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게 쌓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7월 25일로 기억을 하는데 25일 맞네. 일요일 날 치맥 회동 하잖아요. 네. 그때가 제가 그 전날 처음 경선 캠프 이제 다 모였고 제가 첫 출근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성수동에 어느 건대 앞에 어느 그 골목을 다 비우고 막.
그래서 두 분이 어색하게 손잡고 들어가요. 거기 보면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빼꼼히 보고 있으면서 쫓아가. 그거 다 당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치킨집도 바른 치킨, 그다음에 통유리, 그다음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람도 보여주고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또 밖에 나가요. 네.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도 좀 일방적인 거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무조건 얘기해서.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스타일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뭐 후보라고 해야 되나? 입당도 안 한 시점이죠. 네, 그냥 뭐 자연인 예비후보?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어요. 제가 봐도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몰라도 뭐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냥 애초에 싫어한 건 그럴 아니고. 일이 없죠. 만나질 않는데 뭘 처음부터 싫어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2021년 6월부터 6개월 예. 동안 매일 통화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진위를 맞다고 보세요? 이 매일이란 말은 우리도 잘 써요. 야, 너 나 맨날 만나잖아. 근데 매일 만납니까? 에브리데이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전 답변을 대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스피커폰 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요거는 그래요?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청와대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네. 그럼 제안을 정식으로 해서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A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B로 알아들을 수 그럴 있는 수 상황이 있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식사해요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식사 제의를 받았어. 근데 왜 안 사주는 거야? 왜 안 먹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이 사람은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간극 이건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막 그래 정식으로 그래 면접도 보라고 면접위원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 한 진실도가 한 60-70%라고 하셨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그건 나눠야죠. 전화를 했다, 그 네. 집에 갔다. 이건 저도 사실에 팩트. 가깝다고 봐요. 근데 그 거기서부터 검증이 됐다.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 결국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보면 남는 게 글쎄요 한 5에서 10% 정도로 그래요? 봅니다. 5에서 10. 그 정도가?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4.7 재보궐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네, 그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네, 근데 네. 저는 뭐 그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한 거를 뭐 이를테면 명태균이 본인이 활용을 했거나 뭐 이제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었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예요. 네. 김건희 여사 화법을 보면은 예전에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1억 올려 뭐 몸값 쳐줄게 그러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꼬시는 거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면은 아크로비스타 줄게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뻥카를 너무 날리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걸 믿냐고. 아니 그걸 그래도 믿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 아니, 다 믿진 않지. 하지만은 몰라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지만 뭐 떡고물이라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는 생각하는 하게 게 된다. 인지단정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가서 같이 일해야죠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정말로 완전 빈말로 알아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이게 얼마나 진지했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가장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좀 신뢰를 가지고 좀 볼 그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인수위 면접 봐라. 네. 그러게요. 그거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 얘기가.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기업 면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딜 가나 그런 분들 꼭 계시다. 뭐 한마디도 안 인상이나 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이게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러는데 이제 관상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관상. 그러니까 한마디 질문이 없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어떤 직관력이나 이런 거를 여사가 높이 평가했다라면 인수에 와가지고 꼭 스펙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어떤 우리랑 기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있잖아. 기운을 맞춰보자. 자, 승려 어린 시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저도 가보시고 가봐야죠. 뭐 이런 거. 저는 삼성그룹 신입 면접도 가봤고 경영 면접도 가봤어요. 네. SK도 가봤고 그런 사람 못 봤어. 일단 못 봤어요. 97년 막 이때입니다. 2001년 못 봤어. 2003년 이럴 때 없었고 뭐 그 전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면접에 저 인수위원회 면접을 보라고 했다면은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 면접이란 과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무직인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장도 있고, 인수위원장 면접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인수위원장 누구였어요? 안철수인데. 안철수 면접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럼 원래 인수위 때는 면접 과정 자체가 없다? 무슨 면접을 봐요? 이게 다 정무직이고,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는 건데. 네. 이 얘기를 면접 진짜 보라, 네가 면접관으로 앉아서
자, 1번 들어오시고 2번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한다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 경험이 없냐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거 안 봐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자들 때 실제로. 면접 보셨잖아요. 네, 먼저 봤죠. 거기에 이런 분이 들어올 그 상황이 됩니까? 저는 사실 모르죠. 뭐 CCTV로 누가 보는 것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 면접 보는 사람 이분은 뭐 입장에서는 알 역술가고 수가 뭐고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뭐 관상을 봐요. 이거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사실 명태균 씨가 문제가 되는 게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최종 경선 직전에 약 57만 명 규모의 안심번호 당원 명단을 명 씨가 확보를 했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추출을 했는데 보통 이제 당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 성향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코드화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었다 이건데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나는 모르고 나는 그냥 소개만 중간 다리 역할만 해준 거고 그게 거기 들어갔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법성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불법성은 없어요. 불법성은 예, 없다. 당에서 각 캠프에게 이걸 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이름 있고 뭐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 노출됐다면 뭐 문제 소지가 많죠. 네. 근데 그렇게 안 줘요. 뭐 송채 땡땡 이렇게 줬고 네. 남녀 줬고 지역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번호는 안심번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문자 보낼 수 있는 용도는 되겠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슷하게 해서 성향, 그러니까 당내 후보 4명 중에 1명 뽑는 걸 하니까 네. 어느 사람이 지금 유리하냐, 뭐 아니면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좀 뭐 나아질까 이런 거 조사할 수 있는 용도로 준 거죠, 당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이분이 실제로 그걸 받아서 조사를 했든 네. 이분이 누구한테 뭐 주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캠프가 딴 사람한테 줬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 당원 단계도 돼 있어요. 공표 네. 목적이 아니라면 당원 명부 가지고 여론조사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금전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갔죠.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얘기잖아요. 3억 6천을 이 사람이 받으러 갔는데 그게 네. 9차례 여론조사 한 걸 가지고 돈 내가 받으러 갈게 했는데 네. 돈 안 받고 왔는데 그럼 그 돈 받은 대신 안 받은 대신에 김영선 공천 받았다 이 얘기 나왔다가 네. 네. 정치자금법에 걸린다 이렇게 야권이 주장했는데 잘 보니 이 명단은 윤 캠프에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홍준표 캠프에서 엉뚱한 대로 나온 거다. 갔잖아요 지금. 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홍 캠프에서 돈 줬니? 그럼 홍 캠프에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게 맞다면. 네. 예. 사실 이 논란 자체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네. 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원 명부를 이제 뭐 구조화 암호화해가지고 지워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활용을 했다라면은 그거 자체가 현재로서는 잘 이제 문제가 되는지 당에서 판단하기가 준 게 어려워요. 그 자료예요. 예. 예, 당에서 준 게. 근데 누구를 그 지지하는 것까지는 안 줬을 테고. 네. 그건 이 사람들이 성별이나. 소팅을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소팅한 해서.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그거 하라고 준 거다. 줬다고. 그거 하라고 준 거다. 아니, 소팅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당원 명부들 중에서 사실은 가리기는 했지만은 대충 몇 개 정보를 조합하면은 이 사람의 신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추론할 수가 있는 그거기 때문에 네. 얼마나 가렸는지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현재 나온 정보를 가지고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누구 지지하는지를 다 암호화 성별 네. 연령 사실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이 정도면은 이건 특정 가능해요, 사실. 이 자, 정도까지 얼천님 가고 제가 요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그 본에 당에서 준 자료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거 네, 보면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는 이걸 줬다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몇 가지를 정보를 조합하면은 어떻게 조합을 해? 이제 이거를 자 가능할 엑셀로 수도 이렇게 있다는 줬는데 거예요. 뭘 조합하면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이거는 도망가시네. 지금 아니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뭘 더하면 이게 되냐고. 진짜로 근데 뭐각 알 수가 없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정보를 가지고 돌렸는데 자 지역은 어디십니까?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세입니까? 그리고 뭐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몇 가지가 이제 특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의아한 거는 네. 아닌데? 홍준표 후보가 의뢰를 했다라는 게 좀 의아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예전에 경남도지사나 대구시장에도 홍준표 시장을 좀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명태균은 그러니까 윤회 남자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활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줬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또 뭐 페이스북에다가 글 썼다가 또 지우기도 지우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뭐지? 약간 네. 이상한 생각. 처음 사실 그래서 처음에 홍준표 시장 측에서 이 명부를 줬다라고 해서 안 믿었어요. 네. 안 믿은 이유가 왜냐면은 윤석열 쪽에서 지금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런 거를 의뢰를 해? 네. 그런 건데 만약에 명태균이 예를 들면은 워낙 그 이 바닥에서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좋게 뽑아주는 걸로 유명을 하면은 네. 워낙 급했던 홍준표가 야 우리 것도 좀 좋게 좀 뽑아줘봐 이런 식으로 애초에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매달렸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네. 없겠다.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도 본인이 아무것도 관련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은 다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홍준표 시장이 거짓말이다라고 했다가 페이스북 지우고 사실은 그래서 홍준표 캠프에서 사실은 의뢰를 한 거다라고 명태균 씨는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홍준표 캠프에서 온 게 맞을 거다? 아 이거 참 저도 진실성이 5%밖에 안 된다면서 아까 전에. 아니 거기 사실관계는 오퍼레에 제가 들어간다. 맞다고 그랬잖아요. 맞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들은 거를 내뱉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 선택적인 그 취사 선택 아닙니까 지금? 아니 선택적 지금 진실 얘기했잖아요. 전화 받은 거 맞는 거 같고 집 간 거 맞는 거 같고 명단 나가는 과정에 중간에 있는 거 맞는 거 같고. 네.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잖아요. 점심 먹자고 했는데 진짜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 면접에 보세요. 자기 면접위원 딱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이 뻥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금 요거 준 걸 가지고 당원 명부에다 무슨 정보를 조합해서 전화해가지고 사람 특정한다 말도 안 돼요. 강동구만 해도요 당원이 2,800명인데 네. 강동구 명일 1동만 해도 김 씨가 한 50명 정도 있어요. 혹시 선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라는 거냐 노력하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바를 하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봤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명태균 씨랑은. 사실은 홍준표 시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명태균 씨는 이건 홍준표 캠프에서 온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럴 가능성이 커요. 크다.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고향이 경남 창녕에 경남지사 하셨고 명태균의 오리진은 경남입니다. 네. 인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신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컬 명태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알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네. 홍준표 시장은 2012년부터 경남지사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홍준표 시장의 가족과 관계된 누구가 누구를 통해서 명태균한테 명단을 줬다. 이런 걸 제가 다 듣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은 다 실제 하는 사람들이고 명과의 관계도 상당히 입증된 점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명태균이 주장하는 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믿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불똥이 좀 홍준표 시장으로 튀고 있고 이 홍준표 시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건 당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또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쫙 나왔을 때 자기가 안철수 일단 경선은 국민의힘 경선은 끝나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자기가 판을 자기가 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때도 대변인이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저희가 4.7 재보궐을 이기려고 비전 전략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실장 김근식 교수, 네. 부실장 장땡땡 뭐 이렇게 됐거든요. 장성철. 제가 이제 거기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이것만 했어요. 네. 어떻게 단일화 이길까. 그걸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유무선 전화 걸어야 되니까 여론조사할 네. 때 유무선 비율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릴게요. 서울에 조사를 해보니 서울의 유선전화 사용 비율이 8%예요. 네. 그러면 8%로 늘 거냐. 그러니까 유선전화가 많을수록 우리한테,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노년층이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 10% 넣지 할 때는 안철수가 싫다는 거예요. 8%니까. 네. 그 5%를 넣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울 정도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명태균 씨 얘기 보면 뭐 20% 넣을까 어쩌고저쩌고 얘기 하잖아요. 20% 얘기 처음에 있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혼자만 했겠냔 말이에요. 명태균이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랑 사적으로 소통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네. 우린 몰라. 근데 이 얘기를
명태균만 하고 저희 같은 김근식 교수랑 저랑 장땡땡이랑 네. 우리는 바보라서 그런 게 있어? 유선전화? 뭐 이랬겠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쟁력, 적합도 이 문항 가지고도 앞에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넣으면 우리 쪽에 오세훈 시장이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반열이 이렇게 안 맞을 게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걸 우리는 몰랐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 자기만 그 생각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상당히 억울합니다, 저는. 네. 아, 거기서 전략을 담당했던 분으로서. 짜증나는 거지. 네. 왜 이미 다 거기서 다 바보냐고. 하고 했는데 왜 그게 다 이게 뭐 별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구나.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한 50? 50? 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명태균은 본인의 롤을 너무 이렇게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과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했다는 선거를 또 이렇게 치러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좀 네. 억울해서 팔짝 뛰시잖아요, 네, 지금. 네. 아, 굉장히 납득 가능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먹잖아요, 지금 심지어. 막. 이거 더 주세요, 이거. 이거 더 줘, 이거.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하면은 안철수가 이기니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명태균만 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많은 명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고 시간을 끌면서 좀 판이 변화하는 걸 보고 지지층 결집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명태균도 생각을 했을 거고 그건 뭐 없는 거를 지어내지 않았지만은 본인이 다 한 것처럼. 근데 네. 어쨌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명태균 씨가 그 판에 있었던 것도 맞고 김종인하고 소통한 것도 지금 거의 뭐 김종인은 뭐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뭐 10분인가 5분밖에 안 만났다 뭐.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김종인하고 제가 듣기로도 전해 들은 걸로도 김종인, 이준석하고 같이 굉장히 많은 원대한 프로젝트를 해왔고 하려고 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 얘기를 지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명태균과 관련된 것들은 연관된 분들은 자 이렇게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인다. 네. 김종인 그리고 안지도 되게 오래된 네. 그 이거보다 2021년보다 이전에 더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서울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 그때 이제 처음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그건 아니다. 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 그 전부터 전부터다.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의 입장 차는 있는데 이 상황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었고 네. 조언도 하고 본인이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모른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 뭐 박완수 경남지사, 그다음에 김진태 강원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자기가 공천에 관여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김진태 강원지사 같은 경우 좀 이상한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때문에 사실은 컷오프가 됐었는데 되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결정이 번복되고 다시 경선을 치러서 결국은 이제 강원도지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김진태 후보가 천막에서 단식 농성하고 그러다가 이제 됐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이거는 김건희 여사 쪽이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아, 그때부터. 그랬군요. 예, 이 사람 김진태를 살리는데 그래서 김진태와 김건희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네. 그리고 이해타산이 맞는 관계가 됐다라는 얘기도 이미 정치권에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명태균이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뉴스토마토 보도는 굉장히 이 보도는 특히 굉장히 네. 불성실한 보도다. 왜냐하면은 당의 사정을 뭐 많이 알고 있는 관계자 한 명의 입을 가지고 너무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네.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제2의 제3의 사람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안 돼 있는 기사라서 왜 좀 급한가? 왜 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사실은? 이런 생각. 한겨레라면 저는 이렇게 기사 안 썼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소문과 정황은 굉장히 파다했다. 네. 예,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라도 물어보시지. 네. 윤한홍 의원, 박완수 의원 요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두 분 다 워낙에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김진태 지사가 공천받는 과정은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석연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서 다시 복귀가 돼서 후보가 됐다고 저는 석연해요. 그래요. 어떤 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후보가 두 분이었잖아요. 황상무 전 수석과 이분인데 황상무 이분이 이제 9시 뉴스 앵커도 하고 이 대선 후보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저희 대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으나 네. 김진태 의원이 이미 춘천에서 재선을 지낸 상태에서 인지도가 엄청났고 그 당시에 이광재 후보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 양자 대결해 보면 엄청 더 나와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예. 김진태 지사가 나왔다. 그런 상태에서 5.18 관련 발언 때문에 당에서 이제 배제를 했을 때 네.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분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색깔이 명확하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컷오프한 걸 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황상무 후보로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황상무 수석께 죄송한데 황상무 후보로도 충분하다면 또 이렇게 넘어갔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아니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건 네. 위험하다. 강원도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부잣집에 막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빼줄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갓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네. 이런 결정은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다시 그 후보 자격을 얻고 경선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죠. 네. 근데 이 과정에 뭐 명태균 씨 주장은 자기가 얘기해서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큰 줄기가 있을 때 내가 뭐 해서 요게 됐어 하는 거 요 말만 믿으면 진짜 이 사람 아니었으면 안 됐겠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아주 단선적인 결론이 나오게 돼요.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닐 것이다. 두 분이 그렇게 좀 말씀을 일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안 했다라기보다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는 네. 그때 당시에도 파다했어요. 파다했다. 했어도 영향 없었다. 했어도 영향 없었다. 네. 없었어도 결국 후보는 김진태가 됐을 거다. 네. 예, 그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언론에는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에는 자기가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다 안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강혜경 전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이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왔을 때 국정감사에서의 파괴력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제가 뭐 그럼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나와서 본인 핸드폰이 지금 검찰에 아마 그 포렌시카라고 줬는데 안 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받아야 이제 원래 그러니까 10일 날, 되받지 않았다. 10일 날 원래 행안위 국감 때 나와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검찰에서 아직 돌려받지를 못해서 뭐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감장 가면 본인 핸드폰에 있는 뭔가 자료에 근거한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진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1일 법사위 때 한다고 하니까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네. 뭐 저희는 뭐 무방비 상태죠, 일단. 좀 우려가 걱정. 많나요, 당에서? 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김건희 여사의 정말 이 육성이 담긴 뭐 파일을 갖고 있어서 명태균 씨가 통화하고 이런 게 있다. 네. 있는데 이분이 그 파일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국감장에서 갑자기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틀어. 네. 그 이게 막 전파를 타.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면 저희한테는 이거 또 어떡하지 생각해야죠. 뭐 다 퇴장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네. 그거 좀. 근데 뭐 어디까지 할 것 같다더라 이런 예상은 지금 못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정도의 상황을 예상을 하긴 해요. 네. 또는 무슨 캡처본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띄운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고 민주당 의원이 주세요 하고 본인이 막 하고 이거 몇 책 특권 있다 하면서 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국감에서는 뭐 큰 한방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강혜경 씨의 어쨌든 국감에서의 출석이 좀 뭔가 될 수 있을까요? 한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강혜경 씨가 지금 검찰이 폰을 가져가서 안 돌려줘가지고 못 나온다 이거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강혜경 씨도 결국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나온 거긴 하지만은 이 사태의 공범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공익제보자가 됐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동관계에 그러니까
반띵한 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서 최소한 이거 돈 맞춰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불법적인 거를 강혜경 씨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이제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뭔가를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리스키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저는 강혜경 씨도 사실은 처벌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은 왜 검찰이 이렇게 세게 안 들어갔는지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하지만은 나중에 딱 명태균이 딱 이제 구속되지? 네. 구속되는 순간 강혜경 씨도 같이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예. 아니 왜냐하면은 같이 한 거예요. 못된 짓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의인이 된 거죠,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재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녹취한 거를 그러니까 그 녹취한 거를 면책 특권이 있는 거는 의원한테 면책 특권이 있는 거지 강혜경 씨한테 면책 특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녹음을 했다면 그 녹음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거는 뭐 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저런 조언을 들으면서 본인이 좀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시간을 좀 미뤘다가 결국은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큰 틀에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는 공천 개입, 여사의 공천 개입, 하나는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조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권 개입 쪽으로. 네. 지금 쪽은 여론조사 쪽으로 조금 녹취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일도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거는 아마 이 강혜경 씨가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거를 줘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예 조작을 했다라는 거를 거의 명태균이가 입으로 지금 얘기한 그런 정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 예,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라는 거. 오히려 국감에 출석한 강혜경 씨보다 명태균 씨가 언론과 접촉해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좀 더 명태균 씨가 또 어디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